윤석열의 도어 스태핑이 계속돼야 하는 이유. 네, 도어 스태핑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대통령의 출근길 청사 앞에 기다리는 기자 취재진에게 간단하게 약식 기자회견, 오늘의 그 주요 현안이라든가, 그저께는 우리 대통령 어느 공식 행사에 갔는데 그때 그 얘기를 한 건 구체적으로 무슨 뜻입니까? 그 피해자에게 어떤 국가적으로 도움을 주겠다는 얘기입니까? 예컨대 이제 이런 식으로 쭉 주고받는 그런 그 약식 기자회견이시죠. 도어 스태핑이 계속돼야 하는 이유, 이것을 오늘 칼럼을 통해서 제가 한번 분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어 스태핑이 계속돼야 한다, 아니면 너무 시기상조다, 저래다가 준비 안 된 발언이 나오면은, 특히 외교, 안보, 국방에 대해서 질문이 나올 때 저거 준비 안 된 답변이 나오면은 아주 안 하니만 못하다라고 하는 양반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만은, 여러분들 생각은 어떤지요? 종합적으로 판단하기 위해서 비교적 정리가 잘 된 오늘 칼럼을 하나 가지고 왔는데요. 중앙 시평입니다. 중앙일보 이정민 논설실장이 오늘 나온 내용인데요. 한번 쭉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중간중간을 잘라서 이 핵심적인 내용만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칼럼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취임 33일 만에 대국민 사과를 했다. 잇따른 인사 실패 때문이었는데 사과가 오히려 역풍을 불렀다. 인사와 관련해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친 점에 대해 인사위원장으로서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인사 검증 체계를 강화해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달랑 2문장짜리 영혼 없는 사과문도 문제였지만 대통령이 아닌 비서실장 명의로 그마저도 대변인이 대신 읽은 17초짜리 대독 기자회견이었다. 그래서 공분을 샀다. 사과도 남의 입을 빌려 하느냐는 싸늘한 여론이 확산됐다. 2달 후엔 더 기괴한 일이 벌어졌다. 대통령 방미 중 터진 성추행 사건의 당사자인 윤창중, 여러분 기억나시죠? 윤창중 대변인 경질을 알리면서 홍보수석이 국민과 대통령에게 사과한다고 발표를 했다. 사과해야 할 사람이 사과를 받는 주객전도에 여론이 흉흉해지자 결국 박 대통령이 나섰는데 수석 비서관 회의가 그 무대였다. 비서들을 앉혀놓고 사과한 것이다. 여러분 잘 기억이 나시죠? 저는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만은. 문재인 대통령도 별반 다르지 않았다. 비슷한 일이 일상적으로 반복되는 불통의 기저효과 탓에 국민들이 무덤덤해졌을 뿐이다. 2020년 법원이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에 대해 직무 복귀 결정을 내렸을 때다. 침묵하던 문 대통령이 국민들께 사과 말씀드린다며 한 말씀을 했는데 알고 보니 대변인 명의의 서면 브리핑을 통해서였다. 조국 사태로 광화문 서초동 세대결이 벌어졌을 때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문 대통령은 정치적 사안에 대해 국민의 의견이 나뉘는 것은 있을 수 있는 일이며 국론 분열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소중한 시간과 비용을 들여 직접 목소리를 내주신 국민들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청자, 즉 듣는 사람이 국민인데 참모들과의 회의석상에서 대국민 메시지를 발표한 것도 어색하지만 다음에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마음의 빚, 조국한테 아직도 마음의 빚이 있다라고 얘기한 거 바로 그 얘기를 한 겁니다. 마음의 빚 발언이 나올 때까지 대통령의 진짜 속마음을 까맣게 모르고 있었으니 결과적으로 국민들이 기만당한 셈이 됐다. 차로 3분 거리에 지척에 기자실이 있는데도 대통령의 기자회견은 1년에 한 번 하는 연례 행사가 된 지 오래다. 재임 중에 박근혜 대통령은 딱 3회 공식 기자회견을 했고요. 문 대통령은 5차례 공식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참 어느 정도 이 불통이었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죠. 형식이야 어떻든 메시지가 국민에게 전달되니 문제가 없다고 할지 모른다. 과연 그럴까? 때론 형식이 내용을 지배한다. 요즘 IT 회사 등에 정착된 영어 닉네임 분위기가 그런 예다. 무슨 님, 제가 전문이가 전문님 대신 상하 구분 없는 영어 이름을 쓰니 상명하복의 권위적인 꼰대 문화가 사라지고 창조성과 효율성이 눈에 띄게 개선된다는 것이다. 주객 전도의 사과문 해프닝이나 대리 사과를 가볍게 넘길 수 없는 이유다. 대통령 권력의 운명이 왕조식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것을 의심하게 한다. 칼럼은 또 이렇게 이어갑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출근길 소통, 이른바 도어 스태핑이 화제를 넘어 정치 혁신으로 이어지길 기대하는 이유다.
도어 스태핑은 지난 주말 기준 21차례나 이루어졌다. 취임일부터 치면 대략 이틀에 한 번꼴이다. 참모 뒤에 숨지 않겠다는 다짐 해석은 아니면 ABM, Anything But Moon. 이건 뭡니까? Anything But Moon은 문을 빼고는 모든 것 이런 얘기죠. 예. 문만 빼고는 모든 것 이런 게 이제 영어로 그 조어죠. 조어를 ABM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방점이 있건 출근길 기자들과의 일문일답은 대통령실의 용산 이전에 이은 정치적 결단이라고 할 만하다. 대통령 스스로 오늘 기자들이 뭘 물어볼까를 의식하는 것 자체가 긍정적인 변화다. 현안과 민심의 흐름에 민낯을 노출함으로써 국민과의 거리가 멀어지지 않도록 예방하는 효과도 있다. 윤 대통령은 사석에서 어느 정도 예상 질문을 준비해 나오는데 빗나갈 때가 많다고 말했다. 이 말을 계속하겠다는 의지로 해석하고 싶다. 문제는 대통령 개인의 의지만으로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한순간이 변심으로 날아가 버릴 수가 있기 때문이다. 날선 여론의 비판을 받는 곤혹스러운 순간이 오면 피하고 싶은 게 바로 인지상정 아닌가. 아무리 뚝심 있는 윤 대통령이라도 말이다. 다음 대통령이 휘가닥 뒤집어 버릴 수도 있다. 예, 이제 칼럼은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그동안 드러난 문제를 보완하면서 불가역, 거꾸로 가는 것이죠. 다시 돌이키는 것을 불가역이라고 하는데 불가역, 돌이킬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불가역적 제도로 만드는 걸 이제는 고민할 때다. 이 전통 하나만 제대로 세워놔도 역사의 평가를 받게 될 것이다. 문재인의 소득주도 성장, 박근혜의 창조경제, 이명박의 녹색 성장은 당시엔 요란했지만 정권이 바뀌면서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다. 5년 단임제의 허망한 운명이다. 하지만 시대 정신과 함께 가는 아젠다라면 지속 가능할 것이다. 대통령과 국민의 간극을 좁히는 도어 스태핑이 바로 그런 것 중에 하나일 텐데 다만 대통령이 처음이라 국기문란 같은 말실수와 거친 화법이 이어지는 것은 문제다. 정교한 보좌보다 여전히 대통령 개인기에 의존한다는 인상을 주기 때문이다. 용산 시대의 비서실이 풀어야 할 숙제다. 라고 칼럼은 마무리를 짓습니다. 여러분 의견 어떻습니까? 바로 이 칼럼은 도어 스태핑이 약간의 문제점을 내포하고는 있어도 앞으로 계속 제도적으로 이거는 운영이 돼야 된다. 예. 윤석열 대통령 때 반짝하고 말 게 아니라 대통령, 차기 대통령이 누가 되든 그 위에 또 누가 되든 정권이 바뀌든 이 도어 스태핑 제도는 이게 유지가 돼야 된다. 대통령이 오늘 기자들이 뭐를 물어볼까라고 인식하는 것 자체가 큰 변화 아닌가. 그리고 실제로 현안에 대해서 준비도 하고 자기가 잘 모르는 분야 같은 경우는 또 이 참모들에게 또 통해서 공부를 할 수 있고 그 자체만 해도 놀라운 변화다. 우리는 지금까지 한 번도 그런 변화를 시도해보지 않았지 않느냐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저는 이 칼럼 내용에 상당 부분 공감을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거를 소개를 해드렸습니다.